안녕하세요. 마음자란 북튜브 풍요입니다. 어떤 위기에도 절대 꺾이지 않는 힘, 플렉스.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브라이언 트레이시 지음, 양희승 옮김, 중앙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힘, 플렉스. 인생은 비행과 같다. 우리는 태어나서 인생이라는 거대한 비행기에 올라 이륙하는 그 순간부터 무수히 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일단 비행기에 올라 이륙을 하면 우리는 일상적인 상황으로부터 99% 정도 벗어나게 된다. 예측하지 못할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들, 예를 들면 상승기류와 하강기류, 난기류, 폭풍우, 번개, 지구의 자기장 등으로 인해 비행을 하는 동안 일상의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도 인생이란 두 걸음을 앞서가고 한 걸음을 물러서는 과정의 연속이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궤도 수정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방향을 틀 줄도 알아야 하고 전망이 보이면 끊임없이 도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옳다고 생각한 일이 도중에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동안의 노력을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궤도 수정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며 이를 위해 가져야 하는 힘이 바로 플렉스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힘인 플렉스를 갖기 위한 요소는 프리, 리프트, on, 엑셀 총 4가지다. 먼저 유연한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구속하는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 프리,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여정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제와 반전 그리고 실패로 이루어진다. 이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문제란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며 이에 구속당하면 안 된다. 둘째, 당신의 숨은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리프트,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문제 해결 능력은 뛰어나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당신의 능력은 그 이상으로 발휘될 수 있다. 셋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룰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목표를 이룬 듯한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3% 정도의 사람만이 목표 성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생각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뛰어넘는다. 엑셀. 이런 생각으로 전진해야 한다. 이는 당신의 초의식과도 연관이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이디어나 해결책, 안내나 도우미 등이 필요할 때 당신은 슈퍼컴퓨터를 두드리듯 당신의 초의식을 두드리면 된다. 초의식은 직관, 직감 본능, 내면의 목소리를 의미한다. 초의식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사고력과 조화를 이루어 아이디어, 자원 등을 당신의 생활 속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를 통해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란 본질적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는 것이다. 예기치 않은 순간, 예기치 않은 곳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 바로 위기다. 이렇듯 전혀 예상하거나 사전 대책조차 마련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뿐이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당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도전과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험대라 할 수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위기 상황이다.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인 플렉스에 따라 인생 전반에 대한 당신의 성패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렉스는 인생이라는 기나긴 항로를 성공적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사고를 뜻한다. 몇 해 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은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100개의 우수 기업 대표들과 최고 임원들의 업무 실적을 연 단위로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대상자는 각 산업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들이었다. 연구팀은 정상에 오른 인물들에게 공통된 행동 특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제일 먼저 대상자들이 그 분야에 입문했을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정상위 위치에 오른 성공적인 기업인들은 두 가지의 두드러진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특성은 팀의 멤버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었다. 두 번째 특성은 위기 관리 능력이었는데 훌륭한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자질이기도 하다. 위기 관리 능력은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 가상의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벌이는 역할 훈련 같은 것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다. 위기관리 능력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반전의 국면 혹은 어떤 형태로든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상황, 즉 실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리더는 바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유수의 거대 기업 대표들 및 총수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특징은 중대한 반전 혹은 역전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평온함과 냉정함을 잃지 않는 능력이었다. 어떤 문제나 위기를 맞는 순간 그들은 마치 마음속에 있는 스위치를 켜고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기를 만나는 즉시 그들은 감정과 상황 전반을 장악했다. 내가 접한 정상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화를 내거나 격앙되는 경우가 없었다. 흥분하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일도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평소보다 더 여유롭고 더 공손하며 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감사하다거나 겸허하게 부탁한다는 식의 표현을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했고 대응하기 전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정보를 모으거나 질문을 했다. ITNT사의 대표를 역임한 해럴드 제니는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정확한 사실 파악이라고 말했다. 추정되는 사실, 겉으로 드러난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 혹은 바라고 싶은 사실이 아니라 실제의 정확한 사실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끝까지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총수이던 잭 웰치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는 문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무엇이 사실이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인 플렉스를 상승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생각하는 일이다. 명확한 사고력과 판단력이 인생의 경로와 질을 결정한다.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더 좋은 결론을 얻는다. 그래서 더 좋은 행동을 취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이나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당신이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은 침착한 가운데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고력이다. 당신이 예기치 못한 반전의 상황을 맞고 있을 때라면 의도적으로라도 그 상황을 투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객관성 또한 유지해야 한다.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고의 기술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위기 예측이다.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의 인생 행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 있는 최악의 것들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고
목표를 이루려는 나의 역량을 가로막고 있는가? 이때 3%의 법칙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3% 법칙이란 발생 가능성이 3% 정도만 되는 문제 상황이라도 그것을 리스트에 기록하고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가정 아래 파급될 현상과 그 대처 방법을 예상해 보는 것이다. 당신도 이와 같이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당신을 가로막고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해 본 뒤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의 대처 방법인 3% 법칙을 인생에 적용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 상황이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거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일종의 시험과도 같은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위기 상황은 당신이 지닌 경쟁력과 성숙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험대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지닌 역량과 특성에 대한 척도가 아니며 지금까지 당신이 일군 예지력과 인내심, 용기와 지혜를 평가하는 가늠자가 된다. 당신이 위기를 맡고 있는 리더라면 모든 사람이 당신이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대응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준에 따라 당신의 가치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 이처럼 위기 상황은 당신의 인생에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마주칠지 모르는 문제나 도전,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워두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보다 침착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신감도 더 커지게 마련이다.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찾아오는 것처럼 크고 작은 문제나 위기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이다. 비행기는 이륙하는 순간 일상으로부터 99% 정도 벗어나게 된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모든 비행기는 목적지를 향해 비행을 계속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매일매일 그리고 시시각각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크고 작은 변화들을 모색해야 한다.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궤도 수정을 수행하는 능력은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요인이다. 해럴드 제니는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알코올 의존증이나 일 중독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고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틀리거나 잘못했다는 상황을 싫어한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수긍하려 들지 않는다. 이기심 때문에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엄청난 정신적 감정적 동요를 그대로 감내한다. 이처럼 실수를 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인한다. 혹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궤도 수정을 회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폭풍우, 난기류, 역풍, 천둥, 번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적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스스로를 수정하며 피드백에 의해 당초의 계획을 적절히 변경하는 절차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유연한 마음 자세인 플렉스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누구의 의견이 옳은가 보다는 어떤 의견이 옳은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의 의견이 옳은가 보다는 어떤 의견이 옳은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약한 사람들은 실수를 덮어버리는 데 급급하지만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곧바로 인정하고 변화를 모색한다. 원점에서부터 상황을 다시금 점검해 보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명확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그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이 일을 해야만 할까? 대답이 노라면 곧바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목표는 항상 명확해야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유연함과 융통성인 플렉스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피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한편 그 위기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문제 상황으로부터 사실들을 분리해내야 한다. 사실이란 고정된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이나 날씨의 변화같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 상황은 다르다. 문제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당신이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신이 정신을 집중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 당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뭔가에 대해 화를 내거나 분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도전에 대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면 그 상황을 견뎌내야 한다. 마음 자세를 다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염두에 두기 바란다. 문제 상황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음 사항들을 떠올린다면 문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의 궤도 수정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새로운 사실이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 그것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정당화하거나 방어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한 뒤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궤도 수정을 하면 된다. 2번째는 내가 실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결정과 실수를 범했음을 인정하면 그 상황은 거기서 끝난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해결책과 올바른 방향으로의 궤도 수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3번째는 난 마음을 바꿨어 이다. 당신은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얼마 후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럴 때 당신은 새로운 상황에 비추어 이전 결정이 최상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당신에게 마음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흔쾌히 받아들일 힘이 있다면 당신은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 나의 부모님은 무척 완고한 분들이었다. 일단 입장이 정해지면 그것을 양보하는 일이 절대 없었다. 그로 인해 나는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2분은 자신들이 틀렸을 경우에도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분들이었다. 후에 나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부모님이 내게 하신 것과 정반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너희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다. 아이들이 어떤 말을 했거나 입장을 정했더라도 불분명한 미래를 앞에 두고 그것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 교훈을 자기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열쇠가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궤도를 수정하는 일이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일에 한해서 언제라도 자유롭게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